안녕하세요. 마음 안내자 박근정입니다. 이경희님의 자기 미움 책 중에서 부러움과 질투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가만히 우리 마음을 살펴보자. 누군가 좋은 것을 가지거나 좋은 상황에 놓인 것을 부러워할 때 우리 마음은 보통 나도 가지고 싶다 이다. 혹은 내가 저렇게 되고 싶다 일 것이다. 그러나 본 마음은 이것이 아니다. 나야말로 그걸 가질 수 있는데, 가질 자격이 있는데 다. 한마디로 나야말로 그렇게 우월한데가 된다. 만약 나 스스로 한참 부족하고 모자라고 자격이 없다고 여긴다면 그것을 가지고 싶다든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속칭 넘사벽, 즉 넘을 수 없는 벽 같아서 부러움이나 질투조차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애초에 그럴 엄두도 못 내는 것이다. 질투는 내가 그것을 가질 가능성이 크거나 간극이 크지 않을 때 올라오는 감정이고, 부러움은 조금 멀 때의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은 그렇다. 질투는 나의 내적 우월감이 좀 더 강할 때이고 부러움은 약할 때인 셈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부러움이나 시샘, 질투를 느낀다면 스스로 알아채자. 내가 지금 우월감을 느끼고 있구나.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 상태를, 저 사람을, 저 선물을, 저 우승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여기고 있구나 라고 말이다. 결코 열등감이나 욕심이 아니다. 우월감이다. 잊지 말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우월감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 아닌가?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우월감과 열등감은 쌍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월감과 열등감만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감정 혹은 개념은 쌍으로 일어난다. 마치 자석에 N, S극이 동시에 존재하고 전기에 음극과 양극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월감 또한 열등감과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우월감, 열등감은 따로 존재하는 놈들이 아니라 한 몸으로 존재하는 두 극성이라 할 수 있다. 사실은 하나다. 나타날 때도 쌍으로 나타나고 사라질 때도 쌍으로 사라지는. 그런데 보통은 둘 중에 하나만 주목하느라 상대의 것은 없다고 착각하곤 한다. 그러나 열등과 우월은 서로의 그림자 개념이다. 하나가 드러날 때 다른 하나는 숨겨진 그림자가 될 뿐 똑같이 작동하고 있다. 우월감과 열등감이 쌍으로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 본체 혹은 몸뚱이라 할 만한 무엇이 있어야 한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몸체 말이다. 이것을 선명하게 보아야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무엇이 그 몸체일까? 우월감, 열등감 쌍의 본래 몸체는 끈적끈적한 비교와 차별의 마음이다. 즉, 뭔가 비교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있으니 우월과 열등이 생겨나는 것이다. 비교와 차별이 없으면 우월과 열등도 없다. 그러므로 부러움과 질투를 느낄 때는 그 바탕에 우월과 열등의 감이 있음을 눈치채고 이는 내가 비교와 차별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생기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인간 중에 비교하지 않는 이가 있나? 비교를 해야 차이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맞는 말이다. 다만 한 가지만 제대로 파악하면 된다. 우월과 열등을 일으키는 비교와 차별 또한 본래의 것이 아니다. 본래는 그냥 드라이한 측정이다. 즉, 어느 것이 더 길고 짧은지, 더 무겁고 가벼운지, 더 환하고 어두운지,
더 적합하고 부적합한지 등을 무심하게 재는 행위다. 이러한 측정은 당연히 필요하며 정확할수록 좋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월등히 잘하는 것이 바로 측정 능력이다. 문제는 드라이한 측정을 자꾸만 끈적끈적한 비교와 차별로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좋다 싫다를 자꾸만 더한다. 우월 열등의 반응을 덧칠한다. 이것이 심해지면 집착, 혐오로도 뻗어간다. 물론 측정 결과에 좋다 싫다는 감정을 붙이는 것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하다. 그 반응에 따라 우리는 선택을 한다.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도 바닥을 기어가다 피해야 할 것이 있으면 물러서 돌아가고 좋은 게 있으면 가서 붙는다. 문제는 굳이 좋다 싫다를 적용할 필요가 없을 때에도 적용하는 경우다. 혹은 좋다 싫다를 넘어서야 하거나 얽매일 필요가 없을 때조차도 그에 붙잡히는 경우다. 가령 상대가 내가 부러워할 만한 좋은 파트너와 사귀고 있다. 좋다는 것은 이미 측정이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재력의 많고 적음이나 얼굴의 잘생김, 못생김 등이 되겠다. 그냥 그것으로 측정은 끝이다. 돈이 좀 더 많고 얼굴이 좀 더 조화로운 것이다. 상대에게 그런 파트너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그게 나와 내 인생을 결정하는가? 명백히 아니다. 그건 그들의 일일 뿐이다. 내가 그것을 나의 일로 만들지 않는 한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들의 일을 가지고 나와 내 삶의 가치를 정하는 행위는 아무런 이득도 없다. 그런데 왜 그 단순한 측정을 비교로 만들고 우월과 열등으로 연결해 결국 부러움과 질투를 만들어야 하는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대부분 드라이한 측정에서 끝나지 않고 뭔가 들러붙은 끈적끈적한 비교와 차별의 마음이 생긴다. 그것이 몸체가 되어 양극과 음극인 우월과 열등이 생겨나는 것이다. 내가 느끼는 우월감은 그림자로 숨는다. 내가 저것을 누려야 하는데, 내가 차지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가려버린다. 최종적으로 남은 부러움과 질투가 외부 상대에게 투사되어 나타나며 그 때문에 나는 자꾸만 기분이 나빠지고 힘이 빠진다. 투사는 일종의 가짜, 거짓 감정이기 때문이다. 아마 여기까지 같이 왔으면 저절로 정리가 되었을 것이다. 부러움과 질투를 계속 느끼고 사용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나 이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심리적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은 어쩌란 말인가? 그러므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마음의 에너지를 뺏는 투사를 멈추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자. 이제부터는 부러움과 질투가 일어나면 즉시 그것이 내 안의 우월감의 투사임을 알아채자. 투사는 가짜 감정이다. 즉, 실제로 나는 부러움과 질투를 느끼는 게 아니다. 그것의 본래 감정인 우월감을 눈치채자. 아울러 그 우월감은 불필요한 비교와 차별의 한쪽 극성임을 파악하자. 마지막으로 그 비교와 차별은 본래의 것이 아니라 드라이한 측정이 오염된 것임을 알자. 본래는 그냥 측정일 뿐이다. 측정에는 아무 잘못이나 이상이 없다. 필요할 때 잘 이용하면 된다. 비교하고 차별하는 마음의 본래 모습이 드라이한 측정과 판별의 마음임을 의도적으로 파악하고 그 밖에 불필요한 것을 덧붙이지 않으면 상대에 대한 우월과 열등의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긴 것은 긴 것이고 짧은 것은 짧은 것이지 우월하고 열등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설사 일어난다 해도 이제는 상관치 말자.
필요할 때 이외에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우월감, 열등감 등이 당분간 계속 일어난다 해도 필요한 만큼만 잘 사용하고 그 외에는 개의치 말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설사 질투와 부러운 마음이 일어난다 해도 이제는 굳이 없애거나 부정하거나 멈추려 할 필요 없이 다만 그것의 정체가 우월 열등의 마음임을 눈치채기, 그 바탕이 끈적끈적한 비교와 차별의 마음임을 알아채기, 그리고 비교와 차별을 드라이한 측정과 판별로 본래대로 보기, 그래서 있어도 개의치 않게 되기, 그래서 점점 저절로 쓰러지게 되기,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쉽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하면 되는 방법이다. 부러움과 질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우월과 열등의 비교를 넘어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될 때까지 함께 해보자. 중간중간 걸림이 있어도 포기하거나 멈추지만 않으면 결국 도달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우리 마음의 힘이다. 사실 하고자 하는 마음만 꾸준히 가진다면 그렇게 어렵기만 한 것도 아니다. 감사합니다.